네,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용정동 책방 오늘은요 여름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용정동 극장이란 이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용정동 극장의 일일 영화직이세요 최진영 영화감독 나오셨네요.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네요. 네. 네. 어, 자, 최진혁 감독 지역에서 영화 네. 꾸준히 만들어 오셨잖아요. 예. 네. 요새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작년 겨울에 촬영한 작품 장편 영화가 있는데요. 음, 지금도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모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특히 네. 영화인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워낙에 다들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가요? 온도차가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의로 이렇게 이제 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혹은 뭐 미뤄지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특히 독립영화인들, 지역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장에 영화가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CJ나 롯데 같은 대형 제작사, 뭐 유통사, 배급사 네. 이런 데 타격과는 이제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또 이제 영화를 음, 공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오프라인의 영화제 형태가 올해는 이제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는 그 빈도수도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적으로도 영화 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힘든 상태가 된 음,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좀 도움이 네. 됩니까? 뭐 지자체에서도 있고 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그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는 못 음,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술인 뭐 긴급융자, 코로나 긴급융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영화 이야기, 특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네. 영화가 좀 나아가야 될 길들, 지역 영화계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용정동 극장으로 꾸며보죠. 오늘 네. 두 개의 영화를, 두 개의 작품을 들고 오셨다고요? 네, 그 저 원래 그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제 하루는 영화로 하자고 하셔가지고 음, 아 그럼 저는 영화가 맞겠구나 싶었는데요. 여름 특집이라고 해서 또 네.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 네. 그다음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여고괴담 2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포물 하나와 로맨스 로맨틱, 영화, 예, 네, 코미디 영화, 코미디. 예. 예. 자, 먼저 공포 영화부터 보죠. 네. 이 뭐 여고괴담 하면 한국 공포 영화의 전설처럼 남은 작품이에요. 네. 네, 개봉 당시부터 화제를 뿌렸잖아요. 네. 그 여고괴담 1이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음, 199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을 하냐면 기말고사 끝나는 날 네, 친구랑 지금 이제 그 시내에 있는 극장인데 당시엔 이제 그 단관극장이었어요. 대한극장이라는 네, 그 극장에서 가서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당시에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아니었을 때는 음, 인원이 차도 그냥 계단에 다 앉히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그 앞에 무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 네, 네. 계단에 앉아서 봤던 음, 기억이 나요. 개봉하는 날. 그 여고괴담을, 네, 원을 음, 친구랑 가서 봤는데 너무나 이제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공포 영화를 그 나이에 음, 봤던 게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이게 여고괴담 사실은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여고괴담 시리즈를 거쳐간 스타들도 참 많아요. 네, 네, 그 1부터 시작을 해서 1에서는 뭐 최강희 배우 같은 음, 경우가 있고 2에서는 뭐 지금 뭐 탑스타이신 공효진 배우님, 뭐 네, 김규리 배우님도 있고 그 이후에는 뭐 김옥빈 배우, 송지효 배우, 서지혜 배우 같은 음. 지금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우님들을 많이 배출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시리즈잖아요. 네, 지금 그 총 몇 편이 나왔죠? 여고괴담 시리즈가? 그 5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음. 있는데 저는 사실 3편까지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네. 번째 작품을 골라오셨어요, 오늘. 예, 네.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기도 하고요. 음. 이 여고괴담 2가 좀 영화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 완성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소재가
교환 일기장? 네네. 네, 이게 뭐예요? 그 이제 저희 학창 시절에 네. 친구들이랑 교환 일기 쓸래 하면서 이렇게 일기장 하나를 사가지고 하루는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쓰고 다음 날은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쓰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말들 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그 일기장에다가 다 썼던 것 같은데 그게 네. 하나의 또 출구였던 것 같아요. 저희의 그 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 아, 수 있는. 그게 교환 일기장이에요? 네, 네. 여학생들은 정말 많이 했던 음, 경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시리즈가 이제 그걸 소재로 한 네, 그 그런 영화. 교환일기를 네. 발견한 미나라는 학생이 음, 그 교환일기의 주인공이었던 시은이와 효신이의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그날 이제 그 교환일기를 주운 날 그 여기에 나오는 효신이라는 친구가 투신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공포물의 이제 장르적 외피를 잇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작품도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두 번째 작품 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중에서 괴담의 상투성, 뭐 전형성을 파괴했다? 네. 뭐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이제 퀴어 영화로 또 이게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이제 10대 여고생들의 어떠한 그 친구 이상의 감성과 감정을 건드린 소재의 영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파격적인 소재가 아니었나 싶고, 그런 이제 장르와 또 이 영화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소문, 이상한 소문이 학교 내에서 흐른다. 그런 공포감들이, 그러니까 내적인 공포감들이 영화를 좀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여름에 그 호러물과 공포물이 만나면서 음. 이제 되게 참신하게 나왔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포물하고는 조금 달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흥행에는 실패를 했죠? 네.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무섭지가 않고 아, 무서 무섭지가 않은 공포 영화예요? 네. 네. 무섭지가 않은데 슬프고 조금만 무서운, 조금만 무서운 음. 영화여 가지고 사실은 이제 호러물이나 공포물, 뭐 링 같은 영화 있잖아요. 네. 일본에 그런 영화를 기대하고 가셨다가 이제 막 실망만 하고 나오신 관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흥행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평가가 엇갈리는 작품인 것은 분명해요. 네. 네. 우리 최 감독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극호입니다. 너무 음.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그 좋아하는 이유는 더 네. 무섭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네. 그 이제 소재도 되게 참신했던 것 같고, 이게 남성 감독 두 분이 연출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규동 감독님, 김태훈 감독님이 공동 연출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남성 감독들이 여고생의 심리와 이 관계들을 섬세하게 음. 다뤘는지 아직도 궁금하고, 그게 정말 아직도 되게 그런 질문들이 유효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연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장마기지만 이제 네. 장마 끝나면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네. 네, 이 여고 괴담. 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공포물 하나 봤고요. 네. 그럼 다음은 로맨스 영화예요. 네. 네, 어떤 작품인가요? 네,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썸머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름 영화로 음, 발탁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드샤넬 주연의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사랑에 빠졌다가 이별을 하는 남녀 주인공의 이제 이야기들을 다룬 내용인데요. 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여름의 분위기가 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계절 변화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 영화여가지고 좀 네. 여름에 시작된 영화의 느낌이 나서 이렇게 골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겪은 분들이 특히 많이 찾는 영화라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가 잘 지냈다가 이별을 겪으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전 연애와 사랑에서 반복했던 실수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혹시 이 영화를 보지 않나, 다음번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하는 네. 그런 염려 때문에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영화의 간략한 뭐 줄거리랄까요? 네. 그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이제 음. 톰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카드 문구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그 사장 비서로 썸머라는 이제 여성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한눈에 반해서 스파크가 막 터지는데, 둘은 이제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데 톰은 그 사람을 이제 운명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친구 이상의 감정을 요구하지만, 썸머라는 여성은 친구 이상의
감정은 안 된다. 그리고 음. 구속받기 싫어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남자와 그것을 네. 거절하는 여자의 밀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랑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네. 그리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네. 네. 그리고 눈에 사랑 보이는 자체를 대로. 믿지를 않아요, 여성이. 아, 믿질 않는 네. 그런 여성. 네. 근데 둘 사이에 어쨌든 묘하게 썸은 있는 거예요? 그 좀 많이 썸이 아, 썸은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썸머라는 여성은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인간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남자 사람 친구 뭐 이 네, 정도입니까? 네, 그럴 네. 때마다 이제 톰은 더 미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남자 관객과 여자 관객의 반응이 많이 엇갈린다면서요? 이게 그 한국 네. 영화에서도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성의 이렇게 행동하는 여성들을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성은 또 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냐 나를 나의 주체적인 그 입장을 이해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그 성별로 나눠질 거는 아니고 저 역시도 네.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이 썸머라는 여성이 이해가 안 갔는데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구속받기 싫어하는 입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썸머를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톰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 여성이 뭔가 지금 어장관리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이제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이가 네. 들어가면서 네. 그 여성의 입장이라든지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네. 네. 더 재밌는 건 썸머라는 여성이 이제 나중에 끝에 갈 때쯤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네.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톰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톰이 나한테는 네. 왜 그렇게 했으면서 넌 결혼을 했냐 하니까 나야말로 이제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항상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의 변화도 잘 보여주는 영화 같아요. 아, 보통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네. 끝에는 해피엔딩 뭐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이건 해피엔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영화가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또 뒷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썸머가 이제 계절의 그 상징하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톰이 직장을 옮겨요. 다른 이제 직업을 아예 직업군을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또 어텀이에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 한 번 보고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네. 여러 번 봐야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봤을 때와 이번에 이거 소개하면서 다시 봤는데 또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뭐 그만큼 좋은 영화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책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네, 이렇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프닝 전에 이제 뭐 너 제니 백맨 나쁜 년이라는 자막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 공동 작가 스콧이라는 사람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나중에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 영화는 영화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명대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톰이 카드 문구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썸머와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아예 이제 끝이 날 무렵에 이제 좀 만신창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 시간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를 카드 문구가 아니라 직접 가서 말해라. 우리의 심정을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솔직한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톰의 이제 그 캐릭터의 변화가 이제 뚜렷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명대사로 꼽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명대사들이 등장하는 네. 그런 영화. 네. 이 플롯 구성도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뭐 얼마나 독특하길래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500일의 썸머니까 500일 동안 썸머와의 일을 이렇게 다 보여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1일, 뭐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순차적으로 썸머와의 관계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 300 며칠, 다시 20 며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플롯 구성이 있는데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감독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톰이라는 사람이
그 카드 문구 회사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카드 문구를 만드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마다 이제 문구를 쓰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간적인 그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래 하고 싶은 것은 건축가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톰의 입장에서 톰의 시선에서 공간을 다루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넣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훗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색다르게 이 영화가 다가오게 하는 지점이다. 예, 두 번째로 네. 보니까 음. 더 그게 이제 뚜렷하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네. 아니 중간중간에 또 이제 이게 그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네. 뭐 삽입되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이 영화도 좀 그런 요소들이 좀 갖고 있죠. 네, 그런 키치함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음악과 더불어서 이 영화의 어떤 연출적인 부분을 더 살려주는 네. 그 소재였던 것 같아요. 재료였던 것 같아요.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또 연기도 한몫한다는 평가들도 있어요. 네, 그 이 네. 조셉 고든 랩이 그 톰의 여동생 역할로 나오는 이제 배우 중에 한 명이 이제 클로이 모레츠라는 그 헐리우드 지금 대스타가 되신 분이신데 이때는 되게 어렸던 배우로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커가지고 완전 이제 대스타가 됐는데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은 이 톰은 오빠인데 오빠에게 조언을 정말 잘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오빠보다 훨씬 낫네요. 네. 네. 어쨌든 이게 큰 테마는 운명적 사랑을 꿈꾸는 톰, 네. 남자, 네. 그리고 사랑을 믿지 않는 썸머의 네. 사랑 이야기, 네, 밀당. 밀당. 네. 네, 이 영화가 이제 500열의 썸머인데 우리 감독님에게 사랑은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에 입체적이어서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고요. 저 역시 썸머처럼 이게 운명은 아닐 거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막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러진 않은데 혹시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썸머처럼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저도 못 내리겠어요. 네,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까? 젊었을 때와 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와.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제 좀 네. 건조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더 마음속으로 이제 담고 있어서 사실은 좀 더 판타지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슬픈 일이죠.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타지를 원해? 좀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보통이 이거는 좀 현실을 알아간다고 해야 네.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음. 이제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이제 동화 같은 판타지를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은. 네. 네.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랑은 꼭 그 사람일 필요가 없는 우연을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운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네, 좋은 네. 말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역으로 또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역으로? 네, 네. 운명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음. 한낱 지나가는 손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예, 썸머에게는 톰이 그랬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여름에 여름 특집으로 꾸며진 용정동 극장 지금 이제 두 작품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네, 이 500일의 썸머 이 네. 작품을 굳이 골라 오신 네. 뭐 이유랄까요? 네. 그 사실은 이게 계절에 딱 맞는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썸머라는 이름이 저는 그 계절의 변화를 정말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어텀이라는 여자로 이제 변화하면서 그 주인공의 심리를 잘 따라갔다고 생각해서 여름으로 시작하는 영화 상징적인 영화를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이게 500일의 썸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처음 용정도 극장으로 네.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저희도. 네, 영화 소개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일일 영화지기로 네. 함께 하셨어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그 이제 다 봤던 영화들인데 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보니까 그 전에 놓쳤던 부분들을 이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공부가 됐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부하면서 보셨군요. 아무래도 감독님이셔서. 네. 저희 여름 특집 해봤고요. 네. 가을에도 한번 특집 마련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짧게만 어떤 쪽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지. 그 가을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이제 썸머처럼 나타내는 그 제목에 가을이 들어간 영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가장 빨리 생각이 나는 영화는 만추라는 영화인데 만추. 네, 정말 중국 좋은 영화.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멜로 네. 영화입니다. 네, 만추라는 영화. 네. 네.
가을의 전설?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가을 특집이 기대가 되네요. 가을 특집 때 한 번 더 네.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정동 극장의 1일 영화지기 최진영 영화 감독과 함께 했고요. 500일의 썸머 OST예요. Here Comes Your Man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